지금은 잘 살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커피 한 잔 값에 제 이야기 다 들려드릴게요. 저 요즘 돈 잘 벌어요. 아니, 자랑하려는 거 아니고요. 진짜 잘 벌거든요. 유튜브도 하고, 프리랜서 일도 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월 300만 원은 넘게 들어와요. 서울 원룸이지만 제가 좋아서 사는 거예요. 넓은 집 갈 수 있는데 굳이 안 가는 거 이해되죠? 옷도 사고 싶은 거 사고, 밥도 먹고 싶은 거 먹고, 친구들이랑 카페 가서 10,000원짜리 커피도 눈 안 깜빡하고 시켜요. 20살 때 꿈꿨던 거 있잖아요. 남조선 가면 돈 벌어서 뭐든 할 수 있다. 그거 진짜 이뤘어요. 12년 걸렸지만요. 근데요, 며칠 전에 회사 미팅이 있었거든요. 새로 만난 사람들이랑 인사하는 자리였어요. 별거 아닌 자리죠. 커피 마시면서 이름 대고 어디 사세요? 뭐 하세요? 그런 거. 그러다 누가 물었어요. 고향이 어디예요? 순간 멈칫했어요. 아, 이 질문. 북한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어떻게 왔어요? 배고팠어요? 가족은요? 김정은 실제로 봤어요? 밥 먹다 말고 제 인생을 다 설명해야 해요. 커피 한 잔 마시러 왔는데 갑자기 탈북 브리핑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해산이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남한 사람들은 그 지역을 몰라요. 거기 어디야? 강원도 쪽이야? 하다가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 나는 북한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왜 나는 나로 살면 질문 폭격을 받지? 돈은 벌었어요. 진짜 많이 벌었어요. 근데 돈으로 못 사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그 이야기예요. 혹시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재밌는 이야기들 앞으로도 계속 들려드릴게요. 저 북한에서 되게 평범하게 살았어요. 양강도 해산이라고 중국이랑 국경 맞닿은 동네예요. 압록강 건너면 바로 중국이거든요. 밤에 강 건너편 보면 불빛이 반짝반짝해요. 우리 동네는 정전이 일상인데 저쪽은 밤새 화내요. 엄마가 장마당에서 장사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국수 말아 팔고 저녁에 들어오면 9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거죠. 아빠는 공장 노동자였는데 월급이 5,000원이에요. 시장에서 두부 한 모 값이에요. 한 달 일해서 두부 한 모. 그러니까 진짜 돈은 엄마가 버는 거였어요. 저도 학교 끝나면 엄마 좌판 옆에 앉아서 거스름 돈 세고 국수 그릇 닦고 그랬거든요. 손님들 보면서 배운 게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은 달라요. 말투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걸음걸이도 달라요. 우리 동네에 돈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중국이랑 장사해서 돈 번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고기도 먹고 옷도 새 옷 입고 집에 TV도 있었어요. 저희 집은 TV 없었거든요. 라디오 하나로 버텼어요. 근데 진짜 제 인생을 바꾼 건 CD였어요. 친구 아빠가 중국 갔다 오면서 몰래 들여온 중국 드라마 CD. 화질 엉망이고 자막도 없는데 몰래 돌려봤거든요. 거기 나오는 세상이요. 완전 딴 세상이었어요. 여자들이 예쁜 옷 입고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남자들이 멋진 차 타고 다니고 집이 얼마나 큰지 우리 집 10개는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때 누가 그랬어요. 남조선은 저것보다 더해. 돈만 있으면 뭐든 돼. 남조선. 돈의 나라. 그때부터 머릿속에 박혔어요. 거기 가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겠구나. 엄마한테 말한 적 있어요. 엄마, 나 돈 많이 벌고 싶어?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웃으면서 그랬어요. 야, 우리 같은 사람은 꿈도 꾸지 마라. 태어난 게 죄지. 태어난 게 죄. 그 말이 싫었어요.
왜 태어난 게 죄예요? 왜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돼요? 그때 몰랐어요. 그 말이 북한에서만 통하는 줄. 그 CD 이후로 저 좀 이상해졌어요. 학교에서 위대한 수령님 만세 외치면서도 머릿속은 딴 생각이에요. 저강 건너가면 뭐가 있을까? 남조선은 진짜 어떨까? 선생님이 남조선은 거지들이 굶어 죽는 나라라고 하는데 솔직히 안 믿겼거든요. 우리가 굶고 있는데 저쪽이 더 굶는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17살 때였어요. 엄마 장사 도우러 장마당 갔다가 처음으로 브로커 얘기를 들었어요. 옆 좌판 아줌마가 속삭이듯 그러더라고요. 혜순이네 큰딸 있잖아. 걔 남조선 갔대. 남조선? 어떻게요? 브로커한테 3,000달러 주면 데려다 준대. 중국 거쳐서 3,000달러. 엄마가 1년 벌어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근데 그 아줌마가 이러는 거예요. 거기 가면 한 달에 100만 원은 번대. 1년이면 다 갚지. 100만 원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느낌은 알겠더라고요. 엄청 큰 돈이구나. 그날부터 귀가 열렸어요. 장마당에서 남조선 얘기만 나오면 슬금슬금 다가가서 들었어요. 거기는 일만 하면 돈 줘. 밥은 걱정 없대. 다 소문이에요. 확인할 방법 없죠. 근데 그 소문들이 자꾸 쌓이니까요. 진짜인 것 같은데? 결정적이었던 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공장에서 다쳤거든요. 기계에 손이 끼어서 손가락 2개가 잘렸어요. 근데 병원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약이 없어서 치료 못합니다. 돈 가져오세요. 사회주의 국가에서요. 무상치료 나라에서요. 돈 가져오래요. 엄마가 장마당 좌판 팔아서 약값 마련했어요. 그거 팔면 우리 수입이 없어지는 건데. 아버지는 결국 손가락 2개 잃고 엄마 좌판도 잃고 우리 집은 그해 겨울 진짜 굶었어요. 감자 3알로 하루 버틴 적 있어요. 세 식구가요. 그때 생각했어요. 여기 있으면 죽겠다. 돈 벌고 싶다. 잘 살고 싶다. 그런 예쁜 꿈이 아니었어요. 그냥 살고 싶었어요. 안 굶고 싶었어요. 아픈 아버지 치료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 나 남조선 갈래. 엄마가 저를 한참 쳐다봤어요. 화낼 줄 알았는데 안 그러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물었어요. 거기 가면 돈 벌 수 있어? 응. 일만 하면 돈 준대.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도 없이. 그래. 가라. 엄마가 가라고 한 뒤로 3개월 걸렸어요. 브로커 연결하고 돈 마련하고 날짜 잡고 엄마가 장마당 아는 사람들한테 돈 빌렸어요. 2,500달러. 나머지 500달러는 제가 남조선 가서 벌어서 갚기로 했어요. 브로커가 그러더라고요. 야, 거기 가면 한 달이면 갚아. 한 달. 진짜요? 진짜 한 달이면요? 떠나기 전날 밤이었어요. 엄마가 저한테 뭘 쥐어줬거든요. 손때 묻은 천주머니. 열어보니까 돈이에요. 중국 돈 500위안. 엄마가 몰래 모아둔 거였어요. 이거 어디서 났어요? 몰라도 돼. 그냥 가져가. 나중에 알았어요. 엄마가 겨울 외투 팔았대요. 본인 입던 거. 한겨울에.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냥 엄마 고마워. 금방 돈 벌어서 보내줄게 이랬거든요. 철없죠? 20살이 뭘 알았겠어요. 아버지는 그날 말이 없었어요. 손가락 2개 없는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한참 쓰다듬다가 딱 한마디 했어요. 밥 굶지 마라.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새벽 2시에 집을 나섰어요. 뒤도 안 돌아봤어요. 돌아보면 못 갈 것 같아서요. 브로커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었고 저 말고도 2명이 더 있었어요. 저보다 어려 보이는 여자애랑
30쯤 돼 보이는 아줌마. 셋 다 말이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요. 다 같은 마음인데. 압록강까지 2시간 걸었어요. 1월이었거든요. 영하 20도. 발가락 감각이 없어졌는데 멈출 수가 없잖아요. 강가에 도착하니까 브로커가 그러더라고요. 얼음 두께 30cm야. 뛰지만 마. 걸어. 30cm. 그게 두꺼운 건지 얇은 건지도 몰랐어요. 그냥 건넜어요. 얼음이 삐걱삐걱 소리 났는데 그게 제 심장 소리인지 얼음 소리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강폭이 200m 정도였을 거예요. 200m. 근데 그게 얼마나 길던지. 건너편 중국 땅 밟았을 때 다리가 풀렸어요. 주저앉았는데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울어야 할 것 같은데 안 나와요. 대신 이런 생각만 했어요. 아, 진짜 왔구나. 이제 돈만 벌면 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돈만 벌면 다 해결된다. 부모님 모셔올 수 있다. 아버지 치료할 수 있다. 엄마 외투 새로 사줄 수 있다. 돈이면 다 된다고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중국 땅 밟으면 끝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거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브로커가 저희를 어느 집에 숨겼거든요. 중국 조선족 아줌마 집이었어요. 창문도 없는 방에서 3주를 기다렸어요. 낮에는 숨 죽이고 밤에만 화장실 갔어요. 중국 공안한테 걸리면 바로 북송이에요. 북송되면요? 끝이에요. 정치범 수용 소행이에요. 매일 라면 먹었어요. 그 집 아줌마가 신라면을 줬거든요.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셋이서 하나 나눠 먹었어요. 국물에 밥 말아서 후루룩. 그래도 북한에서보다 나았어요. 적어도 굶지는 않으니까. 라면 먹으면서 저랑 같이 온 언니가 그랬어요. 야, 남조선 가면 이거 매일 먹을 수 있대. 진짜요? 응. 마트 가면 산더미로 쌓여 있대. 산더미. 라면이 산더미. 상상이 안 됐어요. 3주 뒤에 이동했어요. 중국 내륙으로요.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걷고. 브로커가 바뀌었어요. 2번째 브로커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따라와만 하고, 저흰 그냥 따라갔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물어볼 수도 없었고요. 1달 넘게 걸렸어요. 중국에서 라오스 국경까지, 라오스 넘어서 태국까지, 태국 방콕에서 한국 대사관까지. 정글 걸을 때가 제일 무서웠어요. 라오스 국경 넘을 때 정글로 갔거든요. 밤에만 이동하고 낮에는 숨고 뱀 나올까봐, 공안 나올까봐. 근데 제일 무서웠던 건 소리였어요. 풀 스치는 소리가 나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5일 걸었어요. 신발이 찢어졌는데 버릴 수가 없잖아요. 발바닥에 피가 났는데 멈출 수가 없잖아요. 태국 경찰한테 잡혔을 때요. 저 웃었어요. 잡혀야 해요. 태국에서 잡혀야 한국 대사관으로 갈 수 있거든요. 불법 입국자로 잡히면 저 북한 사람이에요. 한국 갈래요 하면 대사관으로 보내줘요. 그게 루트예요. 방콕 이민국 수용소에서 2개월 기다렸어요. 거기도 방 하나에 20명 넘게 있었어요. 근데 분위기가 달랐어요. 다들 웃고 있었거든요. 곧 한국 간다고. 드디어 끝이라고. 저도 웃었어요. 4개월 만이었어요. 집 떠난 지 4개월. 비행기 타는 날 창문 밖으로 구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끝이다. 한국 가면 돈 벌면 된다. 돈만 벌면 부모님 모셔올 수 있다. 비행기에서 기내식 나왔거든요. 밥이랑 고기랑 김치랑. 공짜로요. 옆에 앉은 언니가 울었어요. 밥 먹다가 갑자기. 저는 왜 우는지 알 것 같았어요. 말 안 해도요.
인천공항 도착했을 때 시간이 밤 9시였어요. 공항 나가니까 불빛이요. 끝이 안 보였어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해산에서 강 건너 중국 불빛 보던 거 있잖아요. 그거 10배, 100배였어요. 와, 진짜 돈의 나라다. 그때 확신했어요. 여기서는 뭐든 될 거라고. 하나원 3개월, 임대 아파트 배정, 정착금 800만 원. 한국 도착하고 받은 것들이에요. 800만 원이요. 제 인생에서 처음 본 큰 돈이었어요. 북한에서 엄마가 10년 벌어도 못 모을 돈이거든요. 와, 진짜 돈의 나라 맞네. 근데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처음 3년은 진짜 개고생했어요. 말이 안 통했어요. 아니, 한국말인데 왜 안 통해요? 근데 진짜 안 통하더라고요. 뭐라고요? 를 하루에 20번은 들었어요. 제가 말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려요. 처음엔 제 발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단어 자체가 달랐어요. 회의를 미팅이라고 하고 일정을 스케줄이라고 하고 동의하면 오케이래요. 오케이가 뭐예요? 편의점 알바했어요. 시급 4,800원이었거든요. 2012년이요. 하루 8시간 일하면 38,400원. 한 달이면 100만 원 넘게 벌 수 있었어요. 100만 원. 장마당 아줌마가 말했던 그 돈. 진짜였어요. 근데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밥 먹고 나면 남는 게 없었어요. 서울이 그렇더라고요. 버는 것도 많은데 나가는 것도 많아요. 그래도 포기 안 했어요. 낮에 알바하고 밤에 검정고시 공부했어요. 도서관에서 새벽 2시까지 있다가 집에 가서 4시간 자고 다시 출근하고 1년 반 만에 고졸 땄어요. 그 다음 대학 갔어요. 대학 가니까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봤어요. 대학생이에요? 하면서요. 탈북민인 건 숨겼어요. 말투 교정하느라 유튜브로 한국 드라마 100편은 본 것 같아요. 아나운서처럼 말하려고 거울 보면서 연습했어요. 안녕하세요를 500번은 했을 거예요. 억양 잡으려고요. 대학 졸업하고 취업했어요. 중소기업 마케팅팀. 월급 220만 원. 새우요. 아, 세금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북한에는 월급은 있어도 세금은 없거든요. 220만 원. 매달 통장에 꽂혀요. 꿈만 같았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기 싫었어요. 퇴근하고 유튜브 시작했어요. 제 이야기 말고요. 다른 콘텐츠요. 한국 사람들 관심 있어 하는 거. 먹방도 하고 브이로그도 하고. 그러다 구독자가 붙기 시작했어요. 3년 걸렸어요. 유튜브로 월 100만 원 넘게 벌기까지. 회사 관두고 프리랜서 전향했어요. 유튜브에 외주 작업에 강연해.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수입이 늘었어요. 월 300, 가끔 400 넘을 때도 있어요. 32살에 월 300 벌어요. 서울 살아요. 원하는 거 먹고 원하는 거 입어요. 해냈어요. 제가 했잖아요. 20살 때 꿈꿨던 거. 남조선 가서 돈 벌자. 진짜 이뤘어요.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브로커 통해서 1년에 한두 번 통화할 수 있거든요. 5분에 30만 원이에요. 근데 아깝지 않았어요. 엄마, 나 돈 잘 벌어. 그래, 잘 됐다. 엄마 목소리가 늙었더라고요. 10년 만에 들었는데. 엄마, 나 곧 모셔갈게. 그래. 끊고 나서 울었어요. 기뻐서 운 건지 슬퍼서 운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했거든요. 돈이면 다 된다고.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이상한 건요, 성공하고 나서 시작됐어요. 못 벌 때는 몰랐거든요. 바빠서, 살아남느라 바빠서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여유가 생기니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저한테 유난히 친절해요. 아니, 친절한 게 뭐가 나쁘냐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엔요. 회사 다닐 때였어요. 점심시간에 김치찌개 먹고 있었거든요. 옆에 과장님이 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수진 씨, 입에 맞아요? 너무 매우면 말해요. 저 12년째 한국 살거든요. 김치찌개가 왜 안 맞아요? 매운 거 저 잘 먹어요. 근데 그 사람 눈에는 아직도 제가 적응 중인 사람인 거예요. 아, 네, 괜찮아요. 웃으면서 대답했죠. 근데 기분이 좀 그랬어요. 또 있어요. 거래처 미팅 갔는데 제가 발표했거든요. 나름 열심히 준비했어요. PPT도 깔끔하게 만들고 대본도 외우고 끝나고 담당자분이 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와, 한국말 진짜 잘하시네요. 칭찬이죠? 칭찬인데. 근데 이상하잖아요. 한국 사람한테 한국말 잘하시네요 라고 해요. 12년 살았는데요. 아, 이 사람은 나를 외국인으로 보는구나. 그때 처음 느꼈어요. 뭔가 이상하다. 그 다음부터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회식 장소 정할 때 수진 씨, 혹시 못 먹는 거 있어요? 다른 데 갈까요? 저한테만 물어봐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물어보면서요. 뭔가 들고 가려고 하면, 아, 제가 할게요. 무거울 수 있으니까. 요청 안 했거든요. 힘든 일 있냐고 물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수진 씨, 적응하느라 힘들었겠다. 저 지금 힘들다고 한 적 없는데요. 다 선의인 거 알아요.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진심으로 배려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배려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너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도와줄게. 너는 힘든 사람이니까 챙겨줄게. 너는 여기 사람이 아니니까 적응하게 해줄게. 저 요청 안 했거든요. 저 부족하지 않거든요. 저 힘들지 않거든요. 근데 자꾸 그렇게 대하니까 제가 진짜 그런 사람인 것 같잖아요. 차별은요, 싸울 수 있어요. 야, 왜 그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친절은 어떻게 해요? 왜 친절하게 대해요? 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저한테 왜 잘해줘요? 라고 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웃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괜찮아요. 아, 네네. 속으로는요. 나 그냥 평범하게 대해줬으면. 나 그냥 똑같이 대해줬으면. 나 그냥 옆자리 동료처럼 대해줬으면. 12년 살았는데, 월 300버는데,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는 아직도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모임 나가기 싫어졌어요. 새로운 사람 만나기 싫어졌어요. 만나면 또 그 눈빛 볼 거잖아요. 불쌍한 거 보는 눈빛, 신기한 거 보는 눈빛. 돈은 벌었는데 뭔가 안 채워지더라고요. 며칠 전 얘기예요. 새로운 프로젝트 미팅이 있었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인사하는 자리였어요. 별거 아니죠. 커피 마시면서 이름 대고 어디 사세요? 뭐 하세요? 그런 거. 분위기 좋았어요. 다들 웃고 떠들고 저도 잘 섞였어요. 12년 연습했잖아요. 이런 자리. 그러다 옆에 분이 물었어요. 진짜 아무렇지 않게. 수진 씨, 고향이 어디예요? 순간 멈칫했어요. 아, 이 질문. 한국 사람들한테 제일 흔한 인사잖아요. 고향이 어디예요? 어디 출신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대화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저한테는요. 북한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어떻게 왔어요? 진짜요? 대박. 배고팠어요? 가족은요? 아직 거기 있어요? 김정은 진짜 어때요? 커피 한 잔 마시러 왔는데 갑자기 탈북 다큐 촬영이 시작돼요. 제 인생을 20분 안에 요약해서 설명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해산이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남한 사람들은 그 지역을 몰라요. 해산이 어딘지. 아, 강원도 쪽이에요?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요. 그렇게 넘겼어요. 아, 거기 춥지 않아요? 네, 좀 추워요. 겨울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요. 우와, 대박. 끝. 대화 끝났어요.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넘어갔어요. 근데요, 집에 오는 길에 자꾸 생각났어요. 왜 나는 북한이요 라고 말하면 안 되지? 왜 나는 내 고향을 말하면 질문 폭격을 받지? 왜 나는 나로 살면 피곤해지지? 20살에 엄마가 그랬잖아요. 태어난 게 죄지. 그때는 북한 얘기인 줄 알았어요. 성분 나쁘게 태어나면 출세 못한다. 그런 뜻인 줄 알았어요. 근데요, 한국 와서도 똑같더라고요. 북한에서 태어난 게 여기서도 꼬리표예요. 돈으로 집은 샀어요. 옷도 샀어요. 맛있는 것도 먹었어요. 근데 돈으로 못 사는 게 있었어요. 나는 북한에서 왔어요 라고 말해도 아무렇지 않은 세상. 고향이 어디예요? 라는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자유. 나로 살아도 피곤하지 않은 일상. 그게 돈으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요, 요즘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제가 숨기니까 숨길 일이 되는 거 아닌가.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질문 폭격받는 거 귀찮죠? 피곤하죠? 근데 그 질문들이 다 악의는 아니잖아요. 그냥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제가 말 안 하면 사람들은 계속 모를 거예요. 탈북민을 뉴스에서만 볼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 특혜받는 사람들, 그런 이미지로만 알 거예요. 근데 저 불쌍하지 않거든요. 월 300 벌어요. 제가 벌었어요. 열심히 벌었어요. 특혜 받은 것도 아니에요. 정착금 800만 원 받았죠. 근데 그거 1년도 안 돼서 다 썼어요. 나머지는 제가 다 벌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특별하게 불쌍하지도, 특별하게 대단하지도 않게. 그냥 옆자리 동료처럼. 다음에 누가 고향이 어디예요? 하면요. 그냥 말해볼까 해요. 북한이요. 양강도 해산. 그러면 질문 쏟아지겠죠. 어떻게 왔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네, 좀 힘들었죠. 근데 지금은 잘 살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커피 한 잔 값에 탈북 스토리 다 들려드릴게요. 웃기죠?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요. 아, 그리고요. 엄마 아빠 아직 못 모셨어요. 브로커 통해서 연락은 해요. 1년에 한두 번. 5분에 30만 원이요. 언제 모셔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요. 북한 상황도 그렇고 돈 문제도 그렇고 복잡해요. 근데 포기 안 할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벌어야죠. 계속 열심히 살아야죠. 언젠가 엄마한테 라면 끓여줄 거예요. 신라면이요. 중국에서 셋이서 하나 나눠 먹었잖아요. 국물에 밥 말아서 후루룩. 그때 같이 있던 언니가 그랬잖아요. 남조선 가면 라면 매일 먹을 수 있대. 맞아요. 매일 먹을 수 있어요. 이제는 3개씩 끓여도 돼요. 엄마 아빠 오면 4개 끓일 거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 여기서 잘 살고 있을게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였어요. 분단의 이야기들은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저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 저처럼 그냥 똑같이 대해달라는 사람들. 저처럼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 궁금하시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